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들 이제 믿어왔죠. 이제 그러한 고정된 그 관념을 이제 프로이드가 가장 최초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대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제 말했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그 무의식 발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제 처음부터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드, 초자,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의식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요소가 이제 의식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장치로 이제 그 중간에 전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갈수는 이제 그러한 이론만 가지고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이제 수정해서 이제 이드와 초자,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한 그런 그 심리학이 이제 자아심리학, 오늘날 우리 이제 유명한 자아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정신분석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자아의 기능, 자아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성숙한 자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임상적인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도 그것을 이제 단 한마디로 정신분석의 목표는 결국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게 한다. 이러한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인간이 다른 그 모든 무의식적인 욕망 여기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큰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말하는 건강한 자아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드의 욕망과 초자아의 금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타협을 시도해 나가느냐, 이제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는 항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현실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마주친 현실과도 어떻게 타협을 시도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 힘겨운 그러한 운명에 있다고 보지만 뭐 꼭 그렇게 염세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아 기능이 미숙해서 고통받고 힘겨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돕고자 이제 나온 그런 이론이요, 임상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자아 기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삶에서 일과 사랑 두 가지 분야다. 그래서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사랑에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성공적인 자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그게 참 여의치 않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정신분석적으로 보는 건강한 자아라는 것은 성숙한 자아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한 자아의 모습이란 뭐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베스트를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입장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성숙된 자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대상관계라는 것은 내적 대상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하면 컵이다, 뭐 그릇이다, 타인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대상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인물들과의 관계,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라면 우선 부모, 형제를 들 수가 있겠죠.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서로 오고 갔던 그런 관계에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욕구들,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은 대개 이제 억압될 수밖에 없겠죠, 무의식 속에.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그런 내적 대상 관계를 마음속에 담고서 산다는 것이죠. 자기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내적 대상과의 관계는 결국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그 측면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적 대상 관계가 결국 타인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 대상 관계에 있어 뭐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실체를 규명하고 그런 그 점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당연히 대인관계의 개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청 뭐 마음고생이 많고 그렇게 컸다. 이제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상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윗사람의 직장 상사에게 이제 투사되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머니의 애정을 받지 못해서 항상 외롭고 이런 그 성장 과정을 겪었던 여성이라면 항상 자기 현실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애정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담고 있는 그러한 대상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치유의 과정을 얼마든지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런 관계에서 왜곡된 관계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삶의 그 심리적인 고통,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죄의식, 분노, 미움, 온갖 그 다양한 그 감정 때문에 마음 다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 그런 분들, 좀 더 근원적인 그러한 자기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앞으로의 또 발전 가능성이 많으신 젊으신 분들, 왜 앞으로 또 살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련,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고 또 마음의 용기를 잃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내가 이제 자식들 낳고 부모 섬기고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힘겹게 살아가시는 중년 부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